안녕하세요.
박진수가 안 왔네. 박진수. 송죽에 출첵 안 한 사람은 출첵하세요. 송죽 출첵. 자, 이제 다 왔습니다. 잘 지냈어요? 지난주에 시험을 봤는데 선생님은 아직 답안지를 못 봤어요. 선생님은. 그리고 오늘은 선생님도 집이어서 아까 3, 4교시에 수업을 했더니 조금 인터넷 속도가 안 좋아서 그런지 말소리가 뚝뚝 끊긴다고 그렇게 얘기하던데 일단은 그냥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영상을 미리 찍어 놓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수업하고 끝나고 나면 그 줌 영상 그 캡처한 거를 올려드릴게요. 동영상을 다시 혹시 자기가 빠뜨린 부분은 그때 다시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BF의 9주차 이거는 이제 야경 촬영이라고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한테는 아마 여기 슬라이드 3개가 보일 거예요. 야경 촬영 그리고 삼각대 사용법 그리고 인터벌 릴리즈 사용법 이게 보일 테니까 이 슬라이드를 열어서 보면서 선생님 이제 수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3가지인데 뭐 빨리 설명하면 조금 일찍 끝나기도 하더라고. 선생님 얼마나 걸릴지 몰랐는데 자 오늘 일단 그 야경 사진 촬영하는 방법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야간에 사진을 촬영하는 거는 이제 낮에 사진 촬영하는 것보다 어려움이 많아요. 왜냐하면 빛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야경 사진은 어떻게 촬영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선생님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런 사진이에요. 이게 이제 해질녘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망원경을 쭉 세팅을 해놓고 망원경이 이렇게 실루엣이 보이게 했죠. 여기 빨갛게 보이는 부분은 해가 지는 곳이니까 여기가 서쪽 하늘이 되겠죠. 그쵸? 서쪽 하늘에 이렇게 해가 지는 모습을 이렇게 찍은 거예요. DSLR을 이용하면 이런 모습들을 굉장히 잘 연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경 사진이라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이렇게 초저녁에 많이 찍어요. 요것도 이거는 새벽에 찍은 건데 새벽에 이렇게 태양이 떠오를 때 금음달의 모습을 사진을 찍은 거죠. 그쵸? 요런 모습을 찍는다든지 하는 건데 자, DSLR은 우리가 밝기를 마음대로 이렇게 조정해서 사진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야경 사진을 이렇게 찍을 수 있는데 또 다른 사진 한번 볼까요? 이 사진은 SRC를 찍은 사진이에요. 사진이 전반적으로 좀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줌 영상에서 잘 안 보이면 슬라이드 다운받아 가지고 보세요. 여러분들 컴퓨터에 다운받아서 보면 좀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는데 이 사진하고 바로 밑에 있는 사진하고 비교를 해보면 밝기는 거의 비슷한데 뭔가 눈에 띄게 차이 나는 부분이 바로 어떤 부분이냐면 요 가로등 부분이 있죠. 그쵸? 가로등 부분이 눈에 띄는 차이를 보여줍니다. 어,
작년에 여러분들 그 동아리 발표할 때 어떤 친구가 할리데이 책에 앞에 태양의 사진이 이렇게 빛 갈라짐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가지고 막 탐구한 결과를 이제 발표하는 모습을 선생님이 봤는데, 요거는 왜 생기는 거냐면 우리 카메라 렌즈의 조리개가 다각형 모양이기 때문에, 정다각형 모양이기 때문에 그 꼭지점에서 빛이 회절이 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럼 똑같이 이 빛 갈라짐이 나타나야 되는데, 빛 갈라짐이 이렇게 더 길게 나타나는 건 뭐 때문이냐? 요거는 조리개 값을 크게 해서, 다시 말하면 조리개 렌즈 구멍을 작게 해서 노출을 길게 주게 되면 이런 빛 갈라짐이 훨씬 더 어, 길게 나타나게 됩니다. 야경 사진을 찍을 때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빛 갈라짐 현상이 잘 나타나게끔, 이런 가로등의 빛 갈라짐 현상이 잘 나타나게끔 찍기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밝기의 사진을 찍을 때 이런 조명의 빛 갈라짐을 나타나게 하려면 조리개 값을 크게, 조리개 구멍을 작게 해서 찍으면 된다, 이런 얘기죠. 다음 사진을 보면 이것도 역시 SRC 야간에 선생님이 찍은 사진인데요. 똑같은 장소에서 두 장을 찍었어요. 근데 느낌이 좀 다르죠. 위에 있는 사진은 좀 더 밝기가 밝고 아래에 있는 사진은 좀 더 밝기가 어둡거든요. 그럼 야경 사진 찍을 때 도대체 어느 정도 밝기로 찍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고, 여러분들이 사진 작가니까 여러분들이 의도한 대로 찍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난 이렇게 더 어두운 사진, 그리고 이 부분만 밝으면서 이 부분을 강조하겠다 하면 이렇게 밝기를 할 수 있는 거고, 나는 SRC의 모습도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 하면 밝기를 좀 더 밝게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거고, 이건 전적으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서 사진을 찍는 겁니다. 그런데 DSLR에서 그러면 이 정도 밝기냐, 이 정도 밝기냐 하면 뭔가 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여러분들이 이제 DSLR을 8주차 때 딱 1시간만 만져봤기 때문에, 딱 1시간만 만져봤기 때문에 아직 카메라 조작법이 조금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요런 밝기 조정은 보통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이런 경우는 보통 AV 모드로 촬영하는 게 좋겠죠. AV 모드로 촬영을 하면서, 보통 그냥 촬영하면 카메라는 대낮처럼 밝게 찍으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사진 찍을 때 보면 여기 노출계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노출이 얼마나 적절한가를 나타내는 여기 바가 있는데, 0에 있으면 대낮에 찍은 사진처럼 밝게 나오는 거예요. 밝게. 근데 야경은 대낮에 찍은 사진처럼 나오면 안 되잖아요. 이게 어둡게 나와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둡게 나오게 하려면 여기 있는 이 0에 있는 이 눈금을 약간 마이너스, 왼쪽으로 마이너스, 오른쪽이 플러스거든요. 마이너스 쪽으로 이동을 시켜줘야 됩니다. 얼만큼 이동시켜야 되느냐? 보통 선생님의 경우에는 야경 사진 찍을 때 이게 0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이나 마이너스 2 사이 요 정도 오게끔 조정을 하는데, 조정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카메라 요 뒷면에 여기 있는 버튼이 퀵 컨트롤 버튼이라고 몇 번 눌러봤죠? 그 바로 위에 보면은 AV라고 써 있는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이 바로 노출을 보정하는 거고, 요거를 누른 상태로 메인 다이얼을 돌리는 거예요. 메인 다이얼. 요걸 누른 상태로 메인 다이얼을 오른쪽으로 돌리면 플러스, 왼쪽으로 돌리면 마이너스로 이 바가 이동하는데, 보통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 사이 정도로 맞추게 되면 야경에 적절한 밝기에 그런 사진이 찍히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어둡게 할지 얼마나 밝게 할지는, 그것은 여러분들이 찍어보면서 한 장 찍어보고 난 이 사진이 너무 야경이라고 보기엔 너무 밝은 것 같다, 그럼 좀 어둡게 이렇게 조정을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DPP를 쓸 줄 아니까 로우 파일로 찍었다면 DPP에서도 어느 정도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죠, 그쵸? 그렇게 해서 야경의 느낌이 나게 사진을 찍으면 되는 거예요.
자, 야경 사진을 찍을 때는 빛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보통 노출을, 그러니까 셔터 스피드를 길게 해서 찍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삼각대가 필요해요. 삼각대. 그리고 손으로 셔터를 눌러도 되지만 손으로 셔터를 누르는 것보다 셔터를 대신 눌러주는 일종의 리모컨과 같은 이런, 얘를 릴리즈라고 하거든요. 영어로. 릴리즈가 필요합니다. 삼각대와 릴리즈가 필요한데, 오늘 수업 내용을 보시면 오늘 수업 내용이 첫 번째가 이제 야경 촬영법이고요. 두 번째가 삼각대 사용법, 세 번째가 인터벌 릴리즈 사용법. 여기까지 오늘 선생님이 어, 영상으로 이렇게 설명을 다 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야경을 찍는데, 이때 야경을 찍을 때 알아두면 유용한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 우리 카메라가 굉장히 성능이 좋은 거여서 카메라 설정 중에서 사용자 정의 기능에 가게 되면 미러 락업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미러 락업. 미러 락업은 뭐냐면 DSLR의 장점과 단점, 여러분들 이제 시험 공부하느냐고 공부해서 다 알고 있죠? DSLR은 미러가 있어요. 그래서 미러가 셔터를 누를 때 미러가 위로 올라가잖아요. 이때 미러가 올라가면서 진동이 생길 수 있죠. 그런 진동을 미러 쇼크이라고 한다. 미러 쇼크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쵸? 그럼 이 미러 쇼크는 흔들림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런 야경처럼 노출이 긴 사진을 찍을 때 카메라를 흔들리게 하는 그런 장애 요소가 돼요.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게 어떻게 하냐면, 셔터를 만약에 미러 락업 기능을 설정으로 하면은 셔터를 누르면 미러만 올라가고 사진은 안 찍혀요. 미러가 탁 올라가서 고정이 되는 거야. 그리고 다시 한번 셔터를 누르면 어 그다음에 사진이 찍히면서 미러가 내려가는 거죠. 즉 사진을 한번 찍기 위해서 셔터를 두 번 눌러야 되는 거예요. 요런 게 미러 락업입니다. 미러 락업 기능을 하게 되면 미러가 올라갈 때 발생하는 진동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카메라의 흔들림을 이제 줄일 수 있겠죠. 그쵸? 요런 기능이 있고, 또 하나 어떤 기능이 있냐면 역시 사용자 정의 기능 C.FN4, 이게 사용자 정의 기능이란 뜻인데, 사용자 정의 기능에 가면은 노이즈 감소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지난번 선생님 시험에 냈죠. ISO를 높이게 되면은 이렇게 ISO를 높이게 되면 노이즈가 증가한다라 그랬잖아. 이 노이즈를 증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다크 프레임을 찍어서 다크 프레임 빼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수동으로 할 필요 없이 노이즈 감소 기능을 켜놓으면 자기가 알아서 사진을 찍을 때, 예를 들어 노이즈 감소 기능을 설정으로 해놓으면 1초 이상의 장시간 노출 시, 이 노이즈라는 게 시간의 함수라고 그랬잖아요. 시간이 길어지면 노이즈가 증가하니까 1초 이상이면 노이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초 이상의 사진을 찍었을 때 자기가 알아서 다크 프레임을 자기가 알아서 찍습니다. 알아서 찍어가지고 노이즈가 발생되면 원본 이미지에서 노이즈, 그 열화 노이즈를 빼주는 이런 역할을 카메라가 자동으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사진이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1초짜리 사진을 찍었다면 사진 찍을 때 1초가 카메라가 동작해야 되고 다크 프레임 찍을 때 또 1초가 동작해야 되니까 총 2초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2배만큼 필요한 거죠. 여기 1초는 되게 짧은 시간이고, 만약에 보통 야경 찍을 때 15초 찍었다 그러면 15초 찍고 다크 프레임 또 15초 찍고 해서 총 2배만큼의, 적어도 2배 이상의 그런 시간이 필요하게 되는 거지만, 대신에 노이즈를 자동으로 제거해 주니까 편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야경 찍을 때 아까 미러 락업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노이즈 감소 기능은 필요에 따라서 켜두게 되면은 도움이 된다 하는 것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여기 다시
우리 BF 스터디에 오면 드디어 여러분들 이제 그 수행평가 과제가 올라왔어요. 여기 보시면 작품 제출이라고 돼 있죠. 그쵸? 작품 제출해서 야경 사진을 한 장 제출해야 됩니다. 점수는 10점이에요. 죄송합니다. 점수는 10점인데 이 야경 사진 찍을 때는 굉장히 잘 찍으셔야 돼요. 여기 글씨가 숨어져 있어서 선생님이 좀 보이게 하겠습니다. 강좌 화면에 설명이 표시되게 할게요. 기간은 7월 20일까지 선생님이 넉넉하게 줬는데 오늘 설명을 잘 듣고 나는 사진을 어떻게 찍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예를 들면 아침 저녁 노을이나 야경이나 천체 사진, 일주 사진 이런 것들을 찍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 사진이 SRC에서 찍은 거예요. SRC에서 수원 시내를 찍은 모습이에요. 야경 모습이 굉장히 멋지죠, 그쵸? 야간에 불빛 있는 풍경이 굉장히 멋진 모습을 연출합니다. 도시의 야경을 이렇게 찍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사진을 찍어볼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역시 SRC에서 내려다보고 찍은 건데 여기 어떤 선생님이 아마 자동차를 타고 여기 과학교육원이잖아요. 쭉 퇴근을 했는데 자동차의 모습은 안 보이고 자동차 불빛의 궤적만 쫙 찍혔죠. 그쵸? 아니면 여기도 요 빨간 불빛은 아마 자동차 뒷꽁무니 브레이크 등이 옆이 빨간색으로 쫙 찍혔을 거예요. 그쵸? 요런 식의 사진. 이런 사진을 찍으려면 적어도 셔터 스피드가 뭐 10초, 15초, 20초 이 정도는 돼야 돼요. 그래야 자동차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지나갈 수 있잖아. 그치? 요런 사진도 해당이 되는 거죠. 대신에 이런 사진을 찍을 때 초점이 정확하게 맞은 그런 사진을 찍어서 제출하셔야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아니면 인위적으로 연출할 수 있어요. 이 사진은 아마도 이건 선생님 아는 선생님께서 미국에서 찍은 건데 요거는 달일 거예요. 달. 이게 달이고 그 다음에 이건 가로등이에요. 가로등의 빛 갈라짐이 굉장히 길게 나타났으니까 조리개 값을 크게 하고 찍은 거죠. 이 사진은. 그러면서 레이저 포인터로 그린 레이저 포인터로 여기 얼스 데이라고 쓴 거예요. 인위적인 불빛을 가미해 준 거죠. 그쵸? 여러분도 충분히 찍을 수 있어요. 노출을 길게 해놓고 그 앞에서 핸드폰 프레쉬를 켜놓고 핸드폰 프레쉬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글씨를 쓸 수 있죠. 예를 들면 여기 왼쪽에다 내 이름을 쓰고 오른쪽에다가 여자친구 이름을 쓰고 가운데에다가는 하트를 이렇게 불빛으로 딱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멋진 그런 사진을 만들 수 있겠죠. 그죠? 그런 곳을 만들어서 해도 돼요. 어떤 친구는 뭐 자기 손에서 핸드폰을 빠르게 움직여서 친구 몸에 탁 닿는 순간까지 불빛을 켜놓으니까 마치 손에서 광선총이 나가는 듯한 이런 모습으로 사진이 연출되더라고요. 그런 걸 찍어도 상관없습니다. 뭐 이런 사진을 찍는다든지 다 찍는 방법은 똑같아요. 카메라는 고정시켜 놓고 그 안에 일어나는 변화가 천천히 이미지 센서에 기록되도록 하는 거예요. 방법은 다 똑같아요. 아니면 이런 불꽃놀이. 자, 이 불꽃놀이 사진 굉장히 화려하죠. 불꽃이 올라가서 빵 터지는 때까지 계속 셔터를 열어 놓으니까 불꽃의 궤적이며 이렇게 불꽃이 빵 터지는 모습까지도 이렇게 사진에 깨끗하게 이렇게 담겨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쵸? 이런 사진들 찍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찍을 수 있는 게 이렇게 밤하늘, 지상과 하늘이 같이 나오도록 찍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들 선배가 여러분들 기숙사에서 찍은 거죠. 그죠? 기숙사에서 운동장과 우리 본관 건물 위에 초승달하고 아마 금성일 거예요. 얘가 금성하고 이렇게 있는 모습 굉장히 잘 찍었죠. 깨끗하게. 여기 붉은색 기운이 있는 걸로 봐서 해가 진 직후에 노을이 싹 남아있을 때 얼른 찍은 거예요.
굉장히 멋진 이런 사진이 찍히게 됩니다. 그쵸? 요런 사진을 찍는다든지 아니면 좀 더 하늘이 어둡다면 이런 별자리도 찍을 수 있어요. 별자리. 지금 여기 보면 오리온 자리가 있고 오리온 자리. 그쵸? 오리온 자리. 그리고 아마 이게 요렇게가 아마 겨울철 삼각형인가 보구나. 그래서 여기 큰 계자리 시리우스하고 작은 계자리 프로키온하고 이렇게 겨울철 삼각형 모습이 담겨 있는 요런 모습을 담는다든지 해야 되는데 이런 사진을 점상 촬영이다 이렇게 선생님이 이야기했어요. 점상이란 말은 뭐냐면 별이 서로 지급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서스피드를 기하면 지구 자전에 의한 일조종 때문에 별이 점이 아니라 선으로 나타나게 돼요. 선으로. 그래서 이런 사진은 정상 촬영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정상촬영. 자, 이 사진은 이제 여러분들 선배예요. 이 선배가 아마 32기인가 그런데 아니다 31기인가 31기인가 그런데 여러분들 선배가 남반구 호주에 가서 은하수와 함께 여기 보면 대마젤란 운 그리고 소마젤란 운이 함께 있는 이런 사진. 우리 은하 가까이 있는 동반 은하죠. 이런 옛날부터 이렇게 굉장히 밝아가지고 눈으로 잘 보여서 구름처럼 보인다. 그래서 대마젤란 운 영어로는 라지 마젤라니 클라우드 이렇게 불렀던 그런 대마젤란 운, 소마젤란 운이 이렇게 점으로 딱 찍혀져 있는 이런 사진을 찍은 거죠. 마지막으로 요건 좀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여기 좀 화면 전체적으로 하늘이 어둡죠. 여기 보면 오리온 자리 있고 역시 겨울철 별자리입니다. 겨울철 별자리가 떠오르는 모습을 사진으로 이렇게 찍어 놓은 모습이에요. 이런 점상 촬영을 하려면 노출 시간을 너무 길게 주면 안 돼요. 여기 소백산 천문대에 근무하시는 연범석 박사님이라고 계신데 그 박사님이 10년 전에 쓴 과학동화에 쓴 글을 보면 여기 보시면 초점거리가 길어지면 배율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만 흘러도 금세 별이 흐르는 것처럼 보이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점상 촬영할 때는 보통 광각, 초점거리 짧은 렌즈를 써야 됩니다. 짧게 해야 되기 때문에 16mm, 우리 렌즈는 18mm잖아요. 그럼 18mm 정도로 찍는다고 본다면 여러분들 우리 카메라에서는 한 15초 정도? 천구의 적도의 경우에는 15초보다 더 길게 주면 별이 점이 아니라 선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출 시간에 한계가 있어요. 한계. 저기가 높아지면 궤적의 길이는 짧아지니까 좀 더 노출 시간을 더 길게 할 수 있죠. 북쪽은 더 쉽지만 천구의 적도 부근, 남쪽을 찍을 때 또는 동쪽에도 적도가 있을 수 있죠. 이런 걸 찍을 때는 우리가 노출 시간을 줄 수 있는 한계, 점상 촬영에서 그 노출 시간을 줄 수 있는 한계가 점점 짧아진다. 이 위에 있는 사진들은 다 그 한계 이내에서 촬영한 사진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실제로 이런 점상 촬영할 때 고정 촬영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카메라를 고정시켜 놓고 촬영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것들을 선생님이 여기 쭉 적어놨어요. 그래서 모드 다이얼은 보통 AV 모드나 M 모드 많이 쓰죠. 수동 모드 많이 쓰고요. 가로등의 회절상 길게 하려면 F수 크게. 그다음에 별자리 촬영할 때는 근데 F수가 크면 별자리가 아예 안 찍혀요. 별빛이 너무 어두워서 플럭스가 너무 작기 때문에 안 찍혀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조리개 값을 좀 작게 해서 찍으셔야 됩니다. 보통 M 모드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ISO는 가급적 낮게 하지만 노이즈를 줄이기 위해서. 근데 별 사진은 100으로는 거의 찍을 수 없고 400, 800, 1600까지도 주고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워낙 별빛이 어둡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필요할 때마다 장기 노출 시 노이즈 감소 기능, 이거 필요하면 다크 프레임 제거해 준다 그랬죠? 그 다음에 절대 카메라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해서 사진을 찍으면 되는 거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일주운동, 그 다음에 이제 일주운동인데, 일주운동 합성하는 법은 이미 배웠고, 선생님이 시험에도 냈죠. 합성하는 법. 합성하는 법은 이미 알고 있지만, 사진 찍는 방법은 모를 텐데, 찍는 방법을 여기, 이것도 지난번 슬라이드에 선생님이 정리해 놓긴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좀 카메라 조작법을 배웠으니까, 드라이브 모드는 연사, 렌즈는 수동 초점, 별은 초점 맞추기 어렵습니다. 별의 지름이 가장 작을 때가 초점이 잘 맞은 거예요. 별의 지름이 가장 작도록 이렇게 초점을 맞추시고, 모드 다이얼은 M, 그 다음에 조리개 값은 최대 개방, 조리개 값을 작게 해야 별이 찍힌다는 거죠. 근데 너무 작으면 이제 화질이 안 좋아져서 1 내지 4 스톱을 이렇게 닫아라, 이렇게 선생님이 설명을 했고, ISO도 낮으면 좋고, 일주 사진 할 때는 미러 락업을 키면 안 돼요. 미러 락업을 키면 셔터 한번 눌렀을 때 사진이 찍히지 않고 미러만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면 미러 락업하면 셔터 2번 누르면 하나씩만 찍으니까 심선으로 찍다 안 찍겠다, 찍다 안 찍겠다, 이런 식으로 찍겠습니다. 그리고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장기 노출시 노이즈 감소 기능도 역시 해제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걸 켜놓으면 한 번 찍고 다크프레임 찍고 또 한 번 찍고 다크프레임 찍고 하기 때문에 일종 찍을 때 연속으로 시간적인 개념도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연속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노이즈 감소 기능을 꼭 해제를 하고 치야 된다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셔터 스피드는 얼마로 해야 되느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경험에 따라서 하늘 밝기에 따라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 사진은 선생님이 감에서 찍은 거거든요. 이건 사진 한 장 한 장을 120초 셔터 스피드로 찍은 거예요. 2분씩 한 장 찍을 때마다 2분씩 찍은 거야. 하늘이 어둡기 때문에 2분을 찍어도 별들이 이렇게 다 잘 나오는데, 수원에서는 2분 사진을 찍으면 하늘이 다 타버려요. 하얗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 수원에서 찍은 이 사진은 선생님이 잘 오래돼서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셔터 스피드를 10초에서 15초 정도 줬던 걸로 기억을 해요. 10초마다 한 장씩 계속 찍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요 셔터 스피드는 하늘 밝기에 따라 달라진다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요런 사진을 찍어볼 수 있습니다. 일명 데이 투 나잇이라는 사진인데, 카메라를 고정해 놓고 왼쪽은 낮에 찍은 사진이고 오른쪽은 밤에 찍은 사진이에요. 그리고 티 안 나게 붙인 거야. 티가 전혀 안 나죠, 붙인 티가. 그죠? 이런 사진을 데이 투 나잇이라고 합니다. 낮에 찍은 사진과 밤에 찍은 사진을 티 안 나게 싹 붙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기법을 써볼 수 있고요. 동영상으로도 데이 투 나잇을 할 수 있는데, 아까 이게 잘 끊기는데 한번 플레이 한번 해볼게요. 되나 안 되나? 자, 뉴욕에서 어떤 사람이 유튜브에서 처음 보죠. 플레이가 안 되네. 자, 그러니까 카메라를 조정해놓고 일정 시간적으로 천천히 사진을 찍어서 낮에부터 밤까지 거예요. 하늘이 어두워지죠? 영상은 여기 링크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볼 수 있으니까 링크 가서 동영상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이런 게 데이 투 나잇 사진인데 이걸 동영상으로 만들었어요. 지금 보면 어떻게 되냐면 천천히 찍은 거죠. 예를 들면 정확히 모르겠지만 뭐 30초 간격으로 한 장씩 찍은 다음에
이걸 1초에 한 장씩 플레이 되도록 이렇게 동영상을 합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30배 빠른 영상이 만들어지겠죠. 이런 촬영 기법을 타임랩스 기법이라고 이야기해요. 타임랩스. 데이 투 나잇 타임랩스예요. 이게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데이 투 나잇 타임랩스로 검색해보면 멋진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 여러분들 똑같이 따라서 한번 시도를 해볼 수 있겠죠. 그쵸? 요거는 밀키웨이 타임랩스네요. 밀키웨이는 은하수죠? 은하수 타임랩스예요. 이런 거는 뭐 굉장히 프로 사진가들이 찍은 그런 모습인데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선생님이 아직 여기 보이지 않긴 한데 여러분 나중에 동영상 제작 수행평가 있거든요. 아직 선생님이 오픈 안 해놨는데 이런 동영상 제작 수행평가에서 이런 타임랩스 쓰는 거 아주 추천합니다. 타임랩스 쓰는 거 아주 추천하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야경 촬영하는 내용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여기 우리 BF에 들어오시게 되면 선생님이 공지사항을 하나 또 올려놨거든요. 공지사항 이런 걸 보면 강좌 공지해서 여러분들 이제 야경 수행평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DSLR을 빌려가지고 밤에 찍어야 따로 수업 시간에 실습하는 시간은 따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빌려가지고 수행평가를 내야 되는데 매일매일 수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녁에 빌려서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반납하는 이런 방법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지구과학 테크니션 선생님한테 연락드린 다음에 시간 약속을 정하고 711호 와서 대여 대장에다가 기록하고 빌려간 다음에 다음날 아침에 꼭 반납해야 돼요. 왜냐하면 다음날에 수업이 있으니까 거의 1교시에 수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날 아침에 꼭 이렇게 반납하도록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테크니션 선생님은 밤에 근무를 안 하시고 5시, 4시 50분에 퇴근하시니까 미리 전화 드려서 이렇게 빌려가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로는 삼각대 사용 방법을 선생님이 좀 설명드릴게요. 삼각대가 우리 학교에 구입이 되어 있는데 몇 개 개수가 좀 부족하기도 해요. 몇 개 개수가 부족하니까 삼각대는 번호를 따로 지정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빌려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아까 설명드린 야경을 찍을 때 삼각대 없으면 거의 못 찍는다고 보시면 돼요. 삼각대 없으면 흔들려서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일주운동 합성 같은 거 할 때도 카메라가 흔들리면 나중에 합성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삼각대를 이용해야 되는데 삼각대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둬야 될 것들 설명드리자면 우리 학교에 있는 삼각대는 요 일체형 삼각대인데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이 삼각대 가격이 한 20만 원 정도예요. 20만 원. 삼각대만 20만 원. 근데 이게 이 삼각대가 보통 그 프로 사진가들이 사용하는 삼각대 중에선 제일 저렴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카메라 샀을 때 끼워주는 삼각대는 5,000원, 10,000원 정도에 살 수 있는 그런 삼각대는 DSLR을 쓰면 안 됩니다. 왜냐면 약해서 카메라가 장착된 상태에서 카메라 넘어질 수 있어요. 카메라가 넘어지면 카메라 크게 고장나겠죠. 그래서 꼭 이렇게 튼튼한 삼각대를 써야 되는데 보통 비싼 삼각대들은 이렇게 볼헤드하고 밑에 삼각대하고가 분리가 되는 게 되게 일반적이에요. 분리가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우리 학교에 있는 건 저렴한 거기 때문에
분리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딱 고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분리된 걸 이렇게 다시 이렇게 결합할 때 여기가 볼트, 나사라고 하잖아요. 볼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볼트는 전 세계의 공통의 규격이에요. 8분의 3인치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똑같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도 8분의 3인치로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죠. 그래서 얘가 딱 결합된 상태로 이제 여러분들은 아마 이것을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이 슬라이드가 좀 이상하게 됐네. 됐죠? 옛날에 선생님이 이거 뭐 시험에 냈더니 많이 틀려가지고 자, 하여튼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카메라 아래쪽에는 삼각대에 장착할 수 있는 이런 볼트 구멍이 있는데, 그 볼트 구멍은 4분의 1인치로 전 세계 공통이에요. 4분의 1인치. 이게 인치, 4분의 1인치란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카메라에 이렇게 딱 끼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대 모델이 다르다고 해서 카메라에 장착이 안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전 세계가 약속된 규격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학교에 있는 삼각대는 요 윗부분이 분리가 되는데, 이 윗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퀵슈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퀵슈. 이 퀵슈를 여기서 빼서 이걸 카메라에 장착한 후에 이 퀵슈와 카메라를 함께 여기다가 이렇게 장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좀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고요. 퀵슈를 장착할 때도 여기 보면 렌즈라고 써 있는 이 방향 표시가 있어요. 이것을 꼭 맞춰서 이렇게 장착을 해야 된다 하고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요거는 대부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건데, 삼각대가 다리가 몇 단계로 이렇게 벌어지는 각도를 조정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 기능을 잘 몰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기능 알려드리자면, 우리 삼각대는 요게 2단계로 조정이 됩니다. 근데 조정할 때 어떻게 하냐면, 삼각대 다리를 완전히 펼친 상태에서는 이 부분, 이 빨간색 원 있는 부분을 움직이는 건데, 빨간색 원 있는 부분이 돌아가지 않고, 이 다리를 오므린 상태에서는 이 빨간색 원 있는 부분이 돌아가거든요. 이걸 돌리고 나면 여기 파란색 각도 한번 보세요. 각도가 이렇게 더 넓게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삼각대 다리의 각도를 조정할 수 있다 하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삼각대에 이렇게 장착을 해서 우리가 야경 사진이나 이런 걸 찍는데, 야경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시험 전에 접사 찍어본 친구들, 접사 사진도 되게 어렵죠. 흔들리죠. 그래서 접사 사진을 찍을 때도 사실은 삼각대에 장착을 하고 찍으면 좀 더 안정적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접사 사진 찍을 때도. 자, 이렇게 해서 삼각대 사용법까지 이제 알려드렸으니까, 이제 여러분들 다음 시간부터는 여러 가지 사진을 이제 많이 찍어서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지필은 이미 받고 수행평가 실기만 남아있는 상태라서 수업 시간에도 짬나면 빨리 이렇게 찍어서 올려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저녁에도 시간이 나면 카메라를 빌려서 수행평가 과제를 하나하나 이렇게 제출을 하시면 되겠는데, 이때 삼각대도 빌려가가지고 사용법을 잘 기억했다가 사용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선생님이 계속 실시간으로 떠드니까 좀 목이 아파서 10분만 쉬었다가 이어서 수업하겠습니다. 그래서 10분 쉬면 3시 35분에 다시 이제 나머지 설명 드릴 텐데요. 3시 35분에 또 설명 드릴 테니까 줌에서 나가지는 말고 한 15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이제 슬라이드 하나만 더 설명하면 되니까요. 조금 빨리 끝날 테니까 잠깐 기다리세요. 특히 여러분들 오늘
수업 마치고 또 학교 가야 되잖아. 그지? 3시 35분에 뵐게요.
자, 마지막 하나만 더 해봅시다. 아유, 힘드네요, 선생님도. 자, 이제는 이제 인터벌 릴리즈라는 것을 이제 사용하는 방법인데, 이거 아까 사진으로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얘는 일종의 리모컨과 같은 그런 기능을 하는 겁니다. 원래 카메라에서 이렇게 카메라 셔터를 대신 눌러주는 걸 릴리즈라고 불러요. 원래 릴리즈라고 부르는데, 캐논 DSLR 카메라는 캐논뿐만 아니라 뭐 다른 회사 것도 거의 비슷하긴 한데, 전자식으로 동작하는 셔터를 장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기적으로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탁 붙여주면은 이제 셔터가 누른 것과 같은 이런 효과가 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카메라의 옆쪽에 보면은 릴리즈를 꽂을 수 있는 이런 단자가 있는데, 그 단자의 모양은 지름이 2.5mm인 스테레오 잭.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이어폰 잭 있잖아요. 이어폰인데 보통 이어폰은 지름이 3.5mm거든요. 3.5mm. 근데 여러분들 카메라, 캐논 카메라 릴리즈는 그거보다 지름이 작은 2.5mm의 그런 잭을 꽂고, 거기 극성이 3개가 있는데, 하나는 마이너스 극, 하나는 셔터를 누르는 플러스 극, 하나는 초점을 맞추는 플러스 극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극하고 셔터 누르는 플러스 극을 누르면 진짜 셔터를 누른 것 같이 찰칵하고 카메라가 동작을 해요. 자,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지금 이렇게 생긴 녀석을 이제 여러분들 그 카메라에 장착하는데, 여기서 선이 쭉 연결돼 가지고 카메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게 장착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사용할 릴리즈를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두 부분. 한 부분은 이쪽, 나머지는 이 뒤쪽. 이 앞쪽은 기계식 부분이에요. 기계식이라는 말은 아까 선생님이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붙여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걸 물리적으로 붙여주는 거예요. 힘으로. 여기 버튼이 있는데 버튼을 누르면 셔터 누른 것처럼 딱 붙여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앞쪽에 셔터 고정부가 있어서 얘를 밀면 딱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여기 뒤에 그림을 보면 이해가 될 텐데, 보세요. 빨간색 버튼을 누르면 셔터 누른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데, 셔터를 길게 눌러야 될 경우가 있어요. 셔터를 5분 동안 눌러야 된다면 이걸 5분 동안 누르고 있어야 되잖아. 너무 힘들잖아요. 이때 얘를 누른 상태에서 앞으로 탁 밀어주면은 누른 채로 고정이 돼요. 그래서 5분 동안 기다렸다가 이걸 탁 풀어주면 5분 동안 누르고 있었던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거죠. 자, 요거는 이제 기계적으로 버튼을 누르고 떼고 이렇게 조작을 하는 거고요. 요것도 간혹 쓰면 편합니다. 간혹 쓰면 편하고, 그 외에 자, 요 부분이 수동으로 하는 버튼이라면 요 위쪽 버튼, 이쪽은 여기 빨간색 4개의 표시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전자식으로 동작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아두이노 프로그래밍 혹시 한 번쯤은 다 해봤을 것 같은데, 아두이노에 보면 핀이 있잖아요. 출력 핀, 입력 핀이 있잖아요. 그 출력 핀을 가지고 어, 어떤 뭐 기기를 동작시킬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 이 출력 신호를 전자적으로 얘가 넣었다 뺐다 이렇게 켰다 껐다를 할 수 있는 이런 구조인데, 카메라에 맞는 그런 기능들만 여기 버튼을 통해서 설정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죠. 그래서 크게 4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보시면, 아이고.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4가지 모드가 있는데, 요 설정 버튼을 누르면 여기서 여기로, 여기서 여기로, 여기서 여기로 하나씩 메뉴가 이동해요. 그리고 끝까지 가면 설정 버튼이 하나이기 때문에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오는 거죠. 버튼 누를 때마다 이렇게 바꾸게 되는데, 보통 이렇게 4가지를 설정할 수 있고, 이 4가지 설정을
적절하게 조합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뭐 여기 있는 요 버튼은 백라이트 조명 버튼이라서 필요할 때마다 눌러서 사용하면 되고요. 여기 있는 버튼은 상하좌우 방향키, 커서 키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 마지막 요 버튼은 이제 실행하는 버튼이에요. 플레이, 그다음에 스톱 하는 이런 버튼이에요. 자, 여러분들 아직은 잘 감이 안 올 텐데 선생님이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요 네 가지 기능이 각각 다 다른 기능이에요. 어떻게 사용하냐면 먼저 첫 번째 기능, 일명 요 그림, 여기 위에 그림이 표시되는데 요거는 타이머 기능입니다. 타이머 기능. 요건 어떤 경우에 사용하냐면 셀카 찍을 때 셀프 타이머 기능이 필요한데, 캐논 카메라는 기본적으로 셀프 타이머를 2초 그리고 10초 이렇게 두 가지 모드를 지원을 해 줍니다. 여러분들 혼자 여행 가서 카메라 삼각대에 세워 놓고 셀카를 찍는다고 하면 셔터를 누르고 예를 들면 10초 안에 그 사진 찍힐 장소에 달려가서 서야 되잖아요. 근데 그 거리가 멀어서 도저히 10초 안에 갈 수 없는 곳이야. 한 30초는 걸리는 곳이야. 그러면 그 카메라의 셀카 기능으로 찍을 수 없잖아요. 그럴 때 요 타이머 기능을 이용해서 시간을 30초로 맞추고 셔터를 누르면 셔터 누르고 나서 30초 있다가 사진이 찍히는 거예요. 요럴 때 사용하는 거지만 사실 그렇게 실제로 많이 쓰지는 않아요. 하지만 요런 기능이 있다는 거 알아두면 간혹 가다가 쓸 일이 있겠죠. 그쵸? 자, 요렇게 알아두면 되겠고. 두 번째 기능, 이건 이제 되게 많이 씁니다. 이거 보세요. 인터벌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실행했다가 쉬었다, 실행했다, 쉬었다를 반복하는 거죠. 아까 타임랩스 사진 봤죠? 이렇게 데이 투 나잇 타임랩스 찍을 때 보통 시간 간격을 뭐 30초 간격 또는 1분 간격 이렇게 찍을 수 있잖아요. 그럼 30초로 설정해 놓고 30초로 설정해 놓고 얘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한 장 찍고 30초 기다렸다가 한 장 찍고 하는데 그걸 빨리 돌리면 구름, 예를 들면 구름을 찍었다면 구름이 30배속으로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겠죠. 그런 거 찍을 때 이런 인터벌 기능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새로 나온 그 버전에서 이게 추가된 기능인데 실행 및 촬영 장수 설정하는 기능이 있어요. 자, 여기도 보면은 촬영 장수가 있고 촬영 간격이 있고 실행 횟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건 뭐냐면 어 여기서도 인터벌 촬영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촬영 장수를 10장이라고 하고 촬영 간격을 10초로 해 놓으면 한 장 찍고 10초 기다렸다가 두 번째 장 찍고 10초 기다렸다가 세 번째 장 찍고 10초 기다렸다가 네 번째 장 찍고 10초 기다렸다가 열 번째 장 찍고 끝나겠죠. 그쵸? 이렇게 여기서도 설정할 수 있는데 이 앞에 있는 인터벌 기능하고 같이 이용하면은 인터벌 안에 인터벌을 또 둘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코딩 많이 해봤으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 루프, 포문을 돌릴 때 포문 안에 또 하나의 포문을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기능이 왜 필요하냐면 이 기능은 바로 앞에서 배웠던 어, 미러 락업 기능이 설정돼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봐봐. 야, 미러 락업 기능이 설정돼 있으면 셔터를 몇 번 눌러야 사진 찍히는 거예요? 두 번 눌러야 되죠. 한 번 눌렀을 때 찍히는 게 아니라 한 번 누르면 미러가 올라가고 두 번 눌러야 사진이 찍히잖아. 그럴 때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야 되겠지. 촬영 장수를 둘로 하고 촬영 간격은 한 2초로 해보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셔터를 누르면 미러가 올라가고 2초 기다렸다가 다시 셔터를 눌렀을 때 사진이 찍히겠죠.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런 다음에 이 앞쪽에 있는 거랑 같이 이용하면 좋은데 앞쪽에 있는 인터벌을 10초로 만약에 설정했다면 10초를 기다렸다가 다시 얘를 실행하는 거야. 즉 셔터 누르고 미러락업하고 2초 기다렸다가 두 번째 사진 찍고 다시 또 10초 기다리고 또
셔터 눌러서 밀어 올리고 2초 기다렸다가 다시 사진 찍고 이런 식으로 동작할 때 이 안에서 또다시 실행 세부적인 실행을 설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세부적인 실행을 설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걸 또 어디에 이용할 수 있냐면 여기에 이용할 수 있어요. 자, 이건 처음 설명드리는데 잘 들어보세요. 자동 노출 브라켓팅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앞서서 우리 HDR 고명암비 사진을 찍을 때 적절한 노출의 사진을 한 장 찍고 좀 어두운 사진을 한 장 찍고 다시 밝은 사진을 한 장 찍어서 HDR 합성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핸드폰으로는 실패했죠. 근데 DSLR에서는 이렇게 그 HDR 사진을 찍을 때 표준 노출, 더 어두운 노출, 더 밝은 노출을 설정하는 메뉴가 바로 자동 노출 브라켓팅이라는 메뉴인데 이 자동 노출 브라켓팅 메뉴로 가서 설정하면은 여기 보세요. 0에서 마이너스 플러스로 이렇게 점이 이렇게 세 개가 생기게 됩니다. 가운데가 자동 노출, 표준 노출, 왼쪽은 더 어두운 노출, 오른쪽은 더 밝은 노출. 이 단계를 조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정해 놓으면 셔터를 3번 누를 때 카메라가 알아서 표준 노출, 더 어두운 노출, 더 밝은 노출로 알아서 설정을 해서 찍어주는 거죠. 근데 이때는 AV 모드로 찍는 게 제일 좋아요. AV 모드. AV 모드로 설정해 놓고 셔터를 3번 눌러야 이 그 HDR 합성할 수 있는 한 세트의 사진이 완성이 되겠죠. 이렇게 사진을 찍을 때 인터벌 릴리즈를 사용한다면 이거 인터벌 릴리즈를 사용한다면 촬영 장수를 몇 매로? 3매로 해야 되겠고 촬영 간격은 뭐 한 뭐 1초나 2초나 적당한 시간을 촬영 간격으로 두면 돼요. 그리고 실행 횟수를 10번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 앞에 인터벌을 10초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한 장 적절한 노출 사진 찍고 시간 기다렸다가 부족한 노출 찍고 기다렸다가 그다음에 좀 밝은 노출 찍고 3장을 찍은 다음에 앞에 넘어가서 10초를 기다리고 다시 와서 또 3장씩 찍는 걸 반복하겠죠. 이런 식으로 설정할 때 얘를 이용하는 건데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인터벌 촬영 간격 설정과 여기 있는 이 실행 횟수는 같이 조합을 해서 우리가 보통 많이 사용을 합니다. 요거 2개만 이용하면 내가 원하는 셔터를 이 인터벌 릴리즈가 눌러주니까 나는 설정해 놓고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그럼 카메라가 이렇게 촉촉촉촉 누르면서 사진을 다 찍어주겠죠. 그쵸? 요런 설정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4번째 무한대 표시 있는 거는 장시간 노출을 설정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 카메라는 셔터 스피드가 가장 빠른 셔터 스피드가 얼마였죠? 4000분의 1초였죠. 그리고 가장 긴 셔터 스피드가 얼마밖에 안 됐죠? 30초밖에 안 됐죠. 근데 별 사진을 찍다 보면 30초가 아니라 뭐 1분, 2분, 5분, 10분 뭐 이렇게 사진을 찍을 때도 있어요. 10분 동안 셔터를 열어놔야 돼. 그럴 때는 아까 저 수동 기능으로 눌러놓고 10분 있다가 열어주는 방법도 있겠지만 여기 무한대 표시 있는 곳에서 10분으로 설정을 해놓으면 얘가 10분 동안 셔터를 누르고 있는 상태로 유지가 돼요. 유지가. 요럴 때 이용하는 거지만 역시 여러분들은 크게 쓸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크게 요거 인터벌 기능하고 그 다음에 이 실행 횟수 요것들을 잘 조합해서 사용하면 되겠다라고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이렇게 설정이 된 것들이 여기 표시되면 봐봐. 요거는 요 2개만 설정됐다는 얘기야. 요 2개만 설정됐을 때 요 실행 버튼을 누르면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거예요. run이라고 하는 메뉴라고 보면 되죠. 실행되고 다시 누르면 멈추고 요렇게 동작이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맨 마지막 페이지에 사용 예가 있는데 구름의 이동 타임랩스를 찍는다고 해봅시다. 1분 간격으로 100장을 찍는다. 그러면 아까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 알겠죠? 사진 한 장 1분 찍고 1분 기다리고
총 촬영 매수를 100장이라고 해 놓으면 100분 동안 카메라가 사진을 찍겠죠. 그 사진을 모아서 여러분들이 동영상으로 쫙 합성해서 내면 수행평가 과제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할 때 이렇게 인터벌 릴리즈를 사용하면 된다 하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 슬라이드는 선생님이 수업하려고 여기 PDF를 발췌해서 선생님이 만든 건데, 우리 9주차에 가면은 선생님이 여기 인터벌 릴리즈 설명서를 전체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이거 받으면 그 제품 살 때 그 들어있는 설명서를 그대로 다운받아 볼 수 있으니까, 잘 모르는 내용 있으면 이거 보고 공부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학교 가야 되니까 오늘 수업은 좀 빨리 끝나는 감이 있지만 여기까지 할 테니까 이거 마치고 이제 학교 가서 학교로 이동하세요. 학교로. 집이 먼 가연이 빨리 이동하세요. 알겠죠? 오늘 선생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는 잘 안 들린다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 선생님이 그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영상을 그대로 올려드릴 테니까 혹시 잘 못 들은 부분은 나중에 다시 보면 됩니다. 네, 수고 많았어요. 안녕.